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1년 반째 반복된 레퍼토리긴 한데 최근에 갑자기 또 재난지원금 풀면 인플레이션 고착된다. 이런 주장들. 이런 주장들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작년 말부터 나와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등장했는데 이제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얘기하다 보니까 포털에서 한 이틀 연속으로 계속 메인 화면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죠. 돈 풀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걸 이제 모 교수께서 이거 풀면 인플레이션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길게 역시 조선일보에서 기사화를 했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혹은 뭐 이건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많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그렇죠. 이름만 다르지 풀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나라들이 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느냐. 갈 위험이 있느냐. 이거 짚어보려고 모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먼저 우리나라 그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지난 3년 우리가 대개 이제 물가 관리는 한 3, 4년을 평균으로 해서 봐요. 예, 대개요. 한국은행에서요. 근데 지난 3년 평균이 1.0%예요. 목표치가 2%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도 목표치라는 게 있군요. 그렇죠. 예. 목표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안 올라도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조금씩 올라야 되는데 그 2%인데 거기 도달하지 못했네요, 오히려. 그렇죠. 너무 낮아도 안 좋은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걱정된다는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침체.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라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낮은 거고요. 낮은 거고 거기다가 뭐냐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5월 달에 그러니까 2.6%가 올랐는데 1년 전에 비해서요. 2.6%가 올랐는데 농산물 부분이 한 0.7을 끌어올렸고요. 그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석유가 휘발유 이제 경유이론 석유가 0.8%를 끌어올렸어요. 이 석유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러니까 폭락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폭락을 했었던 거에 대한 기저효과 같은 경우에 간 거고 농산물도 작황이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돈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생기려면요 수요가 늘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주로 이제 그러니까 공급 측 요인에 의한 거기 때문에 2.6조차도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걱정하는 그러한 돈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없다. 는 거고. 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흥청망청 써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 인플레이션이 재난지원금으로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 그 다음에요. 이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인터뷰한 이제 김성재 교수라는 분이 이제 사용한 것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화 유통 속도에 공포가 온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속에서 경제 활동 속에서 이제 우리가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풀린 돈이 평균 몇 회 전 도느냐 하는 건데 우리 흔히 이제 돈맥경화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돈맥경화. 못했지만 있다는 건 압니다. 뭐 돈이 잘 안 돈다. 동맥경화에 비유한 돈맥경화. 그거에 이제 반대로 이제 돈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폭발적으로 이제 뭐 돌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얘기한 주장의 근거가 사실 굉장히 취약한 게 뭐냐 먼저요. 우리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뭐 예를 들어도 그렇고 한국을 예를 들어도 그렇고요. 지금 코로나 재난 이후에 화폐 유통 속도가 급락을 했어요. 이게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경제 그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하나의 척도로 쓰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돈이 돈다는 얘기는 실물 경제 활동하는데 실물 경제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활발하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과잉됐다. 우려될 정도로 간다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코로나 재난 이전에 비해 가지고 한 26%나 지금 폭락해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그 속도가
예년에 비해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나눠줬잖아요. 미국 같은 예, 경우요. 많이 나눠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화폐 유통수도를 이제 그러니까 폭등시킬 거다. 그런데 예. 그건 아직 저기 수치가 안 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5월달에 미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개인 지출이나 소매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줘도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죠. 불안해서 안 쓰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밀려 있는 월세 지급하거나 그렇죠. 그런 거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소비를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풀어도 그러니까는 소위 물가 상승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금융기관으로 다 이게 저기 예치돼 버리고 돈을 소비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금하거나 다른 예. 데 쓰거나.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은 뭐냐면 화폐 유통수도가 너무 떨어진 게 지금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정반대로. 예, 너무 떨어진 게 문제인 건데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소멸성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은 이거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으로 갈 일이 없다. 그렇죠. 미국보다 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바는 이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 버린다든가 예. 아니면은 폭발적으로 어떤 소비 그러니까 뭐 소비성 소비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건데 그게 안 된다. 지금 그렇죠. 오히려 예. 미국 기준으로도 안 되고 있고 우리는 더군다나 만약에 지역화폐를 지급한 지자체별로 지역화폐를 주는 경우도 있죠. 예. 예. 그런 경우는 어차피 은행으로 못 들어간다. 3개월 이내에 써야 되고 하니까 인플레이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화폐 유통 속도가요. 예. 미국의 거의 절반뿐이 안 돼요. 미국도 낮은데. 예. 현저히. 미국도 많이 떨어졌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코로나 재난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에 0.66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0.59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돈이 안 돈다는 얘기죠. 예, 돈이 안 도는 거죠. 예. 미국 같은 경우 그래도 1.1이 넘어요. 예? 넘으니까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근데도 이 미국도 이게 그러니까 한 26%가 한 1.4 했던 것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미국에서도 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잖아요. 몇 달 전에. 그렇죠. 그때 그 결론이 어떻게 났죠?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났습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 아니다라고 났습니까? 그때? 지배적인 여론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때 잠시 반짝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저효과 같은 거죠.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달 정도 지났으니까 결론은 난 셈이네요. 일시적이었던 걸로. 거기다가 이제 이 인터뷰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산 가격이 이제 그러니까는 폭등을 하는데 예. 부동산 오르고 있죠. 전 이 세계적으로. 물가 지수에다가 그러니까 주택 가격 같은 상승률도 좀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가 지수가 그걸 안 포함시키니까 잘 반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가 예.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게 한 번 저 거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집값 거품을 좀 잡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중앙은행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요. 예. 작년에 우리가 집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작년에 집값 오른다고 해서 금리 올리게 되면은 경기 다 죽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못 갚죠.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금리 정책에 반영을 안 시키는 이유가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거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기준이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냐 하는 것은 근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한테 돌지 않고 쓰지 않고 풀어도 쓰지 않고 이게 주로 뭐냐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만 이게 몰려 가니까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제 좀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떤 이런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과열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행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융 안정 측면 속에서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신용이 너무 풀려가지고 자산 거품을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면서 예. 이주열 총재가 뭐라 했냐면 정부의 그러니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여전히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데 금리 올리게 되면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이거 별개다라고. 그렇죠. 이게 오히려 거네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지? 이해할 것만 같습니다. 다 이해한 건 아니고 예. 별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하신 이 교수님의 주장은 중앙은행이 예. 그 대처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주장한 셈이네요. 예. 하나의 본인의 그렇죠. 이론을 그렇죠. 예, 본인의 이론을 주장할 수 있죠. 학문적으로 예, 주장할 그렇죠. 수는 예. 있는데 그걸 끌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주장,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지금 화폐 유통수도 공풀하는데 정반대로 화폐 유통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문제예요. 정반대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도 예. 3월인가 4월인가 미국도 이렇게 지원금을 풀면 그동안 현금 지원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 덕분에 작년에 그리고 올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랐어요. 우리는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무척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와중에 나온 얘기가 인플레이션을 혹시 가지 않느냐 얘기 나왔었는데 일시적인 것이라고 그렇죠. 결론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뿌려도 현금으로 뿌리는 것보다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은 돈이 도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더더욱 예, 더군다나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정책이 미국 정책보다 더 나은 거예요. 지금은 예. 지역화폐라는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지역화폐를 주자는 게 교수님 주장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이제 성장률이 지금 과열되고 있다. 4.0%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4.0%로 올해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기록했잖아요. 네. 그래서 평균 3년 평균 보게 되면 1.7분이 안 돼. 잠재 성장률보다 미달을 해요. 아직도. 잠재 성장률에 도달하려면 올해 최소한 5.5%는 성장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